And pedals that control the car are the gas and the brakes. Now in the body, we also have gas and brakes pedal. Think about cells that are dividing. Cells that are dividing, in order to control the division, the cell division process, they have brakes and they have gas. So once the cell decides or needs to divide, it removes its foot from the brake. In a minute we are going to translate the language, what I'm telling you now, into a biological language, and they push the gas pedal. Once the cell is has divided, now it has to stop in order not to cause cancer, in order not to divide too fast. It has to now put its leg on the brake and remove the leg from the gas pedal. Now, if we translate it now into a biological language, removing the foot in biology in the cell is destroying and synthesizing. So there are brakes proteins that we are synthesizing them, we are generating them once we want to stop the cell from divide, and at the same time we are destroying proteins that accelerate the cell and push it for division. And once we want to divide the cell, when the cell needs to divide, we are destroying the brake proteins, we are removing them from the cell, and we are synthesizing proteins that will push cell division. And this control mechanism was also discovered by a group of very talented scientists, by Paul Nurse and Lee Hartwell and Tim Hunt, that were also awarded. 네, 앞에 짧은 영상 보신 것, 그것은 2004년 노벨상 수상자 아론 시카노베르 박사가 우리나라에 내한했을 때 KBS 특강으로 말씀하신 특강, 그 중에 한 꼭지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3, 4번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한시, 암호로 된 표현이지만 3, 4번님은 요통은 모두 방광탕사에 관련되는 것이 오늘 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기를 통해서 전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우리 몸에 항상성 유지를 위한 상호 기량작용이 존재함을 아셨어요. 면역세포 역시 그러한 기량작용이 있음을 아셨어요. 삼침법은, 삼도인 친구 요결은 암치료 임상보고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삼침의학으로 암 전문 병원을 우리나라의 한의계가 만든다면 혼조 박사, 앨리슨 박사 이상으로 인류 사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헌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아쉬움은 정말 두고두고 남습니다. 삼침의학은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의계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삼침의학은 서유사도 쓸 수 있어요. 대체의학사도 쓸 수 있습니다. 미국 침구사, 캐나다 침구사,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침구사도 쓸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공유해야 되는 첨단 의학이에요. 3, 4번님은 나도 암 환자였느니라, 그 상세한 임상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암 치료가 삼침의학으로 가능하다, 그것을 웅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 4번님의
요통문에서 하신 말씀, 나도 암 환자였다라는 말씀 외에도 요통은 모두 방광탕사에 관련되는 것이오늘 적당하다 당 써들사 삼사부님은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오늘 토론합니다. 확증, 증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할 내용인데요. 그에 앞서서 이번 토요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종로 3가 현대 뜨레비앙 434호에서 진행되는 서울세미나 삼침 의학 서울세미나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문자 받으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010-5500-3206으로 문자 또는 전화로 참가 여부를 알려주셔야 돼요. 이번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한 30여 분 정도밖에 못 모셔요. 의자도 충분히 준비했고, 네, 그리고 시청각 모니터도 준비해 놨습니다.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장소가 25명에서 30명, 25분 정도면은 쾌적하게, 30명이 오시면은 조금 덜 쾌적하게 세미나를 함께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선착순으로 봤습니다. 선착순. 이미 통보하신 분은 괜찮고, 아직 통보 안 하신 분은 참가 여부를 이리로 문자 또는 전화로 알려주셔야 돼요. 오시는 방법은 우선 종로 3가역 6번 출구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여기 3호선 7번 출구로 나오시거나 간에 일단 여기 이쪽 편이에요. 쭉 첫째 골목, 두 번째 골목, 그러니까 저쪽 창덕궁 쪽으로 올라가는 그 라인에서 첫 번째 골목, 두 번째 골목, 여기 보면 현대 뜨레비앙 아파트라고 아주 큰 건물이 보입니다. 434호예요. 네, 날짜는 여러 번 공개드렸지만 10월 20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1부는 김인미 선생의 삼침의학 임상보고가 있겠고 2부는 30년 이상 약국 한방 임상 경력에 빛나는 신영무 선생이 진증을 위한 한방 강좌가 있겠고요. 3부 제가 담당할 프로인데 삼침법 듣기의 의과학적 근거 아주 중요한 거 토론합니다. 그런데 제가 PPT 파일을 준비해 가거든요. 그거 나누어 드릴 거예요. 오시는 분들에게 다. 예전에는 CD로 구워서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PC가 CD 플레이어가 없는 PC가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태블릿 PC로 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USB에 담아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USB까지 사서 담아드릴 수는 없고 각자 USB를 지참하시면 강의 끝난 다음에 PPT 파일을 제가 담아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PPT 파일을 담으실 분은, 받아가실 분은 USB를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비 정도의 회비가 있으니까 크게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방송 매번 도움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문재호님과 최명호님은 우리 방송 교재를 구입하심으로 방송 제작에 도움을 주셨고요. 강사옥님과 김인미님은 방송 제작비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네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방송 교재는 아시다시피 삼침의학, 집대성 삼경주석, 고박요약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 제작에 도움 주실 분들은 이 계좌 잘 봐주세요. 방송 교재 문의는 010-2589-0904 제게 문의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요통문 완결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통의 대주제, 요통은 모두 방광탕사에 관련되는 것이오늘 여기에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들어있음을 오늘 우리 토론으로 또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배신담 대장의 부분을 구별하여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니 한탄한들 못할 거 뭐냐. 키워드. 두 번째, 요통은커녕 라력이 생겨서, 즉 림프절 부종이 생겨서 견전함종으로부터 2주 후에 이르기까지 관주상을 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삼리, 곡지, 보하고 양곡, 양계를 사하는
대장정격을 적용하면 낫지 않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대장정격증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대장정격증. 그리고 우리 몸에 면역의 악셀 작용 그리고 브레이크 작용도 역시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셔요. 아니, 폐정격, 담정격, 대장정격, 신정격 뭐 등등으로 그거 배우기도 어려운데 그냥 침 한번 딱 꽂으면 자석 어디에다가 딱 붙이면 요통, 어떤 요통이든지 싹 사라지는 그러한 요법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본론 들어가기 전에 고방요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증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의학에 정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초간단 요약 같이 토론해 봅니다. 먼저 고방요약에 보면 기비증에 반화사심탕증이 나와요. 주증, 심화 비경, 위내정수, 식욕부진, 구토 또는 구역, 설수변, 백태, 객증, 복중내명, 우르릉 꽝꽝, 설사 혹은 변비가 있습니다. 트림이 심하고. 그런데요, 반화사심탕의 본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반화 24g, 신증보 처방으로 두첩 분량이에요. 반화 24g, 황금, 건강, 인삼, 구감초, 대조 각 12g, 황련 2g 이상 7가지 약을 달여서 찌꺼기를 버린 다음에 한 번 더 달이는 거예요, 이 약은. 그런데 반화사심탕증조에 들어가면 이어서 생강사심탕증이 나와요. 생강사심탕증에 배합된 본초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화사심탕과 비교해 보십시다. 반화 24, 황금, 인삼, 구감초, 대조 각 12g, 황련 2g, 그리고 건강 8g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생강사심탕이나 반화사심탕이나. 그런데 생강사심탕은 반화사심탕증이 구비된 환자가 구토와 설사가 더 심해요. 반화사심탕증에 비해서 구토와 설사가 더 심하다. 그래서 똑같은 처방에, 반화사심탕 처방에 생강이 16g 추가되어 있어요. 생강이. 그런데 이것으로 구토와 설사가 심하고 우르릉 꽝꽝이 심한 것을 다스려요. 그러면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여기에? 의과학적인 근거.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니까 임신과 화학요법, 즉 항암제 중 항암제 투약 중에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하는 거, 토하기도 하는 거, 그것 예방에 생강의 효과라는 논문인데, 징이버 오피시네얼, 즉 생강을 말하는데요. 국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조금 어색해요. 생강의 가장 활성 성분은 매운 원리, 특히 진저롤스와 슈가롤스입니다. 다양한 임상 및 임상 연구에서 생강을 메스꺼 및 구토에 대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으로 임신 오조 및 항암제 요법을 통해서 나타난 구역, 구토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런데 결론, 생강은 많은 자연 약용 성분에 대해 역사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대 허브로서 특히 항염제로도 사용됩니다. 가장 유용한 증거는 생강이 메스꺼움과 구토에 효과적이고 저렴한 치료법이며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임신 입덧에 사용되는 약 중에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을 나타내는 약이 있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어요. 탈리도마이드. 88 올림픽 때 장애인 올림픽도 같이 열렸었잖아요. 88 올림픽 끝나고 바로 그때 거의 동일한 나이대에 속하는 유럽에서 온 장애인들, 팔다리 없고 한 장애인들, 대부분이 탈리도마이드 부작용으로 임신 입덧은 기가 막히게 치료가 돼. 그런데 그것을 먹은 대부분의 엄마들은 기형아를 출산했어요. 임신 입덧에 쓰는 약들, 그것이 과연 기형아 부작용이 없을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생강은 얼마나 안전한가? 연구된 거예요.
노르웨이에서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해보니까 선천성 기형의 위험, 또 조산 출현, 저출생 등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이 없대. 부작용 없다. 그러니까 임신 입덧 심한 사람은 생강차 다려 먹어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생강사심탕을 함께 토론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오해가 있을까 봐 여기 경고. 반화사심탕증의 반화 등은요, 임신부 주의 약물이에요. 또는 금기 약물. 사용 안 됩니다. 생강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부작용 없어요. 연구 논문에 의하면. 그러나 반화사심탕, 생강사심탕 등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신 입덧을 이유로. 암 환자들의 구토를 이유로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자, 어쨌든 생강 16g 추가됐는데 구토가 더 심한 환자에게 적용이 돼.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반화사심탕에 감초가 추가된 약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 감초사심탕증이라고 했는데, 반화사심탕증에 비해서 정신불안이 더 심하고 노이로제, 히스테리, 불안 등의 증세가 심하다. 목이 잘 쉬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요, 여기 구감초가 반화사심탕에는 몇 g이냐면 12g, 감초사심탕증에는 16g. 그런데 이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보십시다. 폐경기 정신불안 완화와 안면열감, 괄호열고,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것이 왕래한열이에요. 동의학적 용어로 말하면 왕래한열 재발에 대한 감초의 영향이라는, 역시 미국 국립보건원 논문 데이터베이스,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빌려온 논문이에요. 파스모로 핫 플래시. 이것은 우리 동의학 용어로 말하면 왕래한열, 얼굴에 열감이 훅 달아올랐다 내리면서 으실으실한 거. 그러면서 막 불안해, 초조, 짜증, 우울증 또는 조울증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것은 폐경기 여성에게서 가장 흔하고 혼란스러운 폐경기 신경장애 합병증입니다. 치료는 가장 빈번한 임상적 도전입니다. 결과적으로 효과적이고 무해한 치료법이 요구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이러한 환자들에게 호르몬요법을 썼어요. 여성 호르몬요법을 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유방암 증가, 그리고 각종 병증에 노출이 돼. 그러니까 효과적이면서도 해가 없는 치료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연구했는데, 이 논문에 보면 결과는 감초 뿌리가 고온 플래시, 즉 왕래한열의 빈도와 심각성을 줄이는데 어떻다고요?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초와 관련된 부작용은 피험자에 의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대. 부작용도 없대. 자, 이게 의학이에요. 반화사심탕 본초에다가 생강을 더하면 생강사심탕증, 그것은 구토 설사에 효과적이다. 임신 입덧에 반화사심탕 혹은 생강사심탕을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생강차를 복용하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항암제 투약으로 인한 구토에도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그 경우에는 이 증을 살펴서 반화사심탕, 생강사심탕 또는 감초사심탕 쓰시면 돼요. 이것은 처방전 없이도 구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약국에서. 약사와 상의하세요. 과립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초에 미묘한 배합 차이로 증이 바뀌어요. 증이. 이게 의학이에요. 이게 동의학이에요. 그런데 삼도인 친구 요길에 보니까 3, 4번님이 어떤 요통은 항적이여 주요 다음 전격을 써라. 어떠한 요통은 근골 여절이요 대장 전격을 써라. 어떤 요통은 굴신자통이요 신전격을 쓸 것이며 장궁노현이라는 요통은 폐전격을 쓰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요통 그냥 대장 전격으로 다 못 고쳐? 아니 삼침 그 정도밖에 안 돼?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네.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의과학적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인 토론을 해보는데, 폐전격증은 우리가 여러 번 토론했지만 오늘 결론 맺는 날이니까 피드백 해봅니다.